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든든한 친정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곧 이사갈 예정이라 요즘 한참 짐 정리로 바쁜데 마침 짐을 싸다 사진 몇 장을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둘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나면서 어디서도 말한 적 없는 제 인생에 대해 터놓고 싶어져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인생에 대해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약간 제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아빠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빠 없는 사람 많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빠의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 옆에 아빠가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제 아주 오래전 최초의 기억은 아주 시골에서 엄마랑 살았던 기억입니다. 온 사방이 푸른 나무와 풀들로 뒤덮인 곳이었고 인가도 몇 없는 진짜 시골 중에서도 엄청난 시골이었어요. 그곳에서 엄마와 저는 높은 언덕에 있는 집에 둘이 살았는데 저는 어릴 때 또래 친구도 없을 정도로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곤충도 잡고 야생화도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마을 사람이라고 해봤자 진짜 10명이 될까 말까한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엄마는 딱히 직업이 있지는 않았고 저랑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계속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한테 엄마의 의미는 엄마이자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그냥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 워낙 작은 마을이라 초등학교조차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2개나 넘어야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사실 말이 언덕이지 그냥 산이었어요. 그렇게 매일 엄마랑 저는 산을 타고 같이 학교에 갔는데 힘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1시간은 가야 학교가 나왔는데 가는 길에 엄마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하면서 학교에 가곤 했어요. 제가 수업을 받는 동안 엄마는 운동장이나 학교 옆을 산책하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집에 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해도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했어요. 혹시 친구랑 놀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붙어 지내며 친구랑 노는 것보다는 엄마와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좋았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옆 동네라고 해봤자 거기도 시골이라 학생 수가 진짜 적었는데 저만 다른 동네 아이라서 그랬던 것인지 저를 그렇게 자기들 놀 때 같이 놀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집이 언덕을 2개를 넘어야 하니까 친구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과 놀면 집에 오는 게 힘드니까 저는 엄마와 늘 등교와 하교를 같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도시락을 싸서 주셨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참 다정하고 웃음도 많고 쾌활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엄마들이 교문에 데려다 주러 와도 엄마는 저에게 부끄럽다고 말하며 숨어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엄마를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 갈 수 없어 엄마랑 마루에서 비나 눈 구경을 했는데 그것도 참 좋았어요. 주변에 슈퍼는 당연히 없던 외진 곳이라 주로 엄마와 저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마당에서 기르던 배추와 상추 그리고 토마토와 고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슈퍼는 초등학교가 있던 동네까지 가야 나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엄마는 종종 가서 두부와 달걀을 사서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저에게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아무리 제가 커서 흉내를 내도 그 맛은 똑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놀랐던 점은 다른 친구들은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그랬지만 다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엄마를 제외한 가족은 있지 않았고 아빠야 태어날 때부터 없었으니 그렇다 쳐도 엄마는 형제 자매도 없는 외동이었고 엄마의 부모님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왜 없어? 다른 애들은 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대. 나만 없어. 물어봐도 엄마는 그냥 웃으며 저에게 하늘에 계시니까 없다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린 저는 그렇구나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었죠. 초등학교에 다니며 옆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할 일이 많았는데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엄마는 제가 학교에 가면 저를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진짜 종일 같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때 분명히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그렇다고 가난하진 않았어요. 비록 시골에서 외진 곳에 살았지만 가끔 산을 타고 옆 동네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까운 광역시에 가서 옷이나 생필품을 구입하곤 했는데 그때도 그냥 돈은 모자라서 못 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경제활동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돈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저에게 너희 집은 뭐로 돈을 버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우리 집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골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중학교부터는 광역시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큰 도시에서 나오길 원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가서 보았던 광역시 모습이 머리에 있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도시로 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가 같이 가니까 그걸 위안 삼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와 저는 광역시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시골집은 그대로 두고 광역시에 새로 집을 구해서 갔는데 방학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집을 사랑했어요. 사방이 고요하고 마루에 앉으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살 때 엄마는 저를 데리고 종종 마을에서 제일 높은 언덕 위까지 저를 데리고 갔는데 되게 가팔라서 허헉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는 옆 동네도 보였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딸이 나중에 가질 땅이야. 미리 한번 봐봐. 되게 넓지? 엄마는 저한테 저렇게 말하곤 제가 응? 하고 되물으면 거짓말이야 하고 웃어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사실인 줄 몰랐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광역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엄마는 그때도 딱히 직업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처럼 저와 등하교를 같이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다닌 학교와 엄마와 제가 살던 집이 2분 거리라 창문에서 제가 보일 정도였어요. 엄마는 제가 등교하면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기 전에는 싫었지만 막상 사니까 좋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자 이모였어요. 영자 이모는 엄마의 오랜 친구고 무려 제가 살던 시골이 고향입니다. 엄마랑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주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도시에 왔을 때 그때 보았던 기억은 나요. 영자 이모는 도시에서 결혼해서 자리 잡았는데 자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남자 형제들이었는데 이모와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거나 실내 놀이터를 데리고 가고는 했어요. 저도 중학생 때는 친구가 드디어 생겼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너희 집 부자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답했는데 친구들이 놀러 오면 엄마는 항상 창장에서 고급 과자를 꺼내주었어요. 그걸 먹은 친구들은 너무 맛있다고 우리 집에 또 가고 싶어 했고 어렸던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엄마는 이왕 도시까지 왔으니 공부나 할 수 있을 때 실컷 해야 한다고 저에게 과외도 많이 시키셨어요. 다행히 제가 공부에 흥미나 재능이 없으면 슬펐을 텐데 워낙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과외를 받으며 항상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과목마다 과외 선생님이 있었고 돌아가며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비싼 선생님들이었어요. 제가 특이하게 해물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3단 도시락을 매일같이 싸주셔서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희귀했던 소시지나 어묵이 가득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저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온 적이 셀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분명 직업이 없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의문은 제가 고등학생 때 비로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집 친구들은 다 엄마나 아빠가 직업이 있고 그래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직업이 없고 월급도 받지 않아 보였거든요. 엄마는 직업이 뭐야?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다 직업이 있는데 왜 엄마는 없지? 나? 우리 딸 엄마. 엄마가 직업이야.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엄마는 제가 돈이 어디서 나냐, 엄마 직업은 뭐냐 물을 때마다 그저 웃으며 제 엄마가 직업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고 특히 도시에서 살았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도 저는 엄마가 저렇게 대답하면 저도 웃고 넘겼어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광역시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의 힘이 중요한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유명 대학교에 입학해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저보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 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다시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혼자 독립하라고 엄마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축하한다는데 진짜 저는 엄마와 떨어지느니 차라리 시골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나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싫다고 엄마한테 강하게 말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엄마는 완강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엄마는 멀리 있으니까 영자 이모한테 부탁하라는 엄마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렇게 엄마는 진짜 시골로 돌아가고 저는 혼자 대학교에 다녔는데 성적이 좋아서 기숙사에서 4년 동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여자만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은 저에게 어색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첫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어요.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했던 저는 중앙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서 체육 전공이던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에게 첫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만 오빠를 마음에 들어한 게 아니고 오빠도 저를 좋아해서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잘생긴 외모와 큰 키 때문에 저와 사귀면서도 주변에 여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아 항상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있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데이트하다가도 모임이 있다고 쌩 가버리는 때도 종종 있었을 정도였죠.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어려서 뭘 모른다고 저보고도 친구와 자주 만나라고 하던 남자친구가 미웠지만 그래도 외모가 마음에 들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해서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군대도 기다려주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공통점이 생겨 저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졌어요. 군대에 갔을 때 남자친구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저에게 본인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생각보다 약간 무서웠는데 표정 변화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엄마와 영자 이모는 늘 저에게 다정했고 잘 웃어서 무뚝뚝하고 쌀쌀맞은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저는 처음으로 전역한 남친을 데리고 우리 시골로 가서 엄마를 보여주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엄마한테 결혼 상대로 어떠냐고 보여준 거였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자고 하니까 남친은 알겠다고 했는데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언덕을 건널 때 남친은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오빠, 힘들어? 쉬었다 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니야, 빨리 가야 이따 막차 안 놓치지. 나 체대 나왔잖아. 힘들진 않아. 체육 전공이라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아니었을 거고 그냥 남친은 태어나서 이런 시골 풍경을 처음 봐서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도시랑은 완전히 달라서 화장실도 밖에 있고 되게 좁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당황했는데 그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웃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어 엄마에게 보여준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인지 엄마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머님들에게 상대를 보여주었고 대학 졸업을 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도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아니 글쎄 양가에서 두 분 다 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이고 아버지의 행방도 몰라서 싫다고 하셨고 우리 엄마는 남자친구 자체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일단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는데 남자친구 정도면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와 하냐는 주의였습니다. 저한테도 대놓고 아가씨가 다른 남자 찾으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기 전에도 저한테 남자친구와 사귀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다며 복받은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친 자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건방지다는 이유였어요. 남친이 체육 전공이라 기가 세고 또 외모가 잘나서 인기가 많으니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게 겉으로 티가 많이 났는지 엄마는 온순하고 다정하고 저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딱 붙어 지냈고 엄마가 제 인생의 전부라 웬만하면 엄마 말에 다 따르는 편이었는데 저 때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꼭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며 처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냈던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렇게 양가에서 대놓고 서로를 싫어하는데도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와 엄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했는데 결혼식은 나중에 아기를 낳고 올리기로 하고 같이 사는 것을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같이 시댁에서 사는 것을 원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골에서 살자고?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같이 살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일이야. 아니, 시골에서 살자는 건 아닌데 따로 집을 얻어서 살길 원하는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몇 번 본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당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말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속 터진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며 일단 제가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죠.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진짜 거의 바로 임신했기 때문에 딱히 직업은 없었고 남편은 체육 전공을 살려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 학원이라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던 남편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다 우리 아기와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밖으로 서운함을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바빴던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는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해산물을 못 먹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음식은 개인의 취향 차이고 당연히 해산물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제 임신기간 내내 해산물 요리만 계속하시니까 저는 집에서 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가 결혼할 때 절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따로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생선을 구워 온 집에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찌개도 동태찌개나 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리고 굴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제가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 아예 못 먹고 싫어하는 게 굴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굴을 좋아하니까 김치에도 굴을 넣으셔서 드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댁에서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입맛이 익숙하고 또 제가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꾹 참고 혼자 밖에서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엄마가 반대했던 결혼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속상할까봐 엄마에겐 말도 못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입는 옷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옷에 관심이 진짜 아예 없어서 대학생 때도 심지어 엄마가 백화점에 데려가 사준 옷들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어디서 돈이 나서 백화점 옷을 입냐고 저한테 물어서 엄마가 사줬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굳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권도장은 생각보다 잘 되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고생하더니 학생들이 늘어 새로 사범님을 구할 정도로 크게 되었어요. 저도 태권도장에 만석인 채로 나가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울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남편은 매우 바빠서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빠라는 존재가 없었으니 우리 자식한테 아빠가 있다는 점 그 자체가 좋았기에 시어머니와 음식 취향이 맞지 않고 간간히 저를 건들고 남편이 저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성별은 딸이었고 성별 상관없이 저는 제 자식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딸을 예뻐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100일도 되지 않는 딸을 안고 있는 저에게 아들을 꼭 낳으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반면 엄마는 성별은 상관없다고 우리 딸을 아주 예뻐했는데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아이를 자주 보지는 못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또 아이가 3살 정도까지는 기르고 싶었는데 남편의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제가 자랐던 집이 진짜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푸른 나무들이 가득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최고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만족감을 잘 아는데 남편은 그런 본인의 태권도장은 어떡하냐고 무조건 시댁에서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도 저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싶어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계속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그 뒤부터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딸이 신생아 때 많이 울기는 했었는데 당연히 신생아니까 우는 건데 저에게 왜 울리냐고 뭐라 하기도 하고 말도 못하는 딸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종일 우냐고 짜증까지 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같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짜증을 너무 내니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되게 자주 가기도 하고 엄마 집까지는 가기는 무리라서 영자 이모네 집으로 가기도 했어요. 영자 이모 아들들은 저보다 어려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 2명이 오히려 우리 남편보다 딸을 많이 안아줄 정도였습니다. 이모는 제가 오면 해산물을 제외한 요리를 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모한테 자세하게 말하면 엄마한테 말이 들어갈까봐 일부러 시댁에서 잘해줘서 좋다고 하고 남편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겉으로 볼 때 태권도장이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이모도 저한테 결혼하길 잘했다고 했을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제가 딸을 낳고 남편의 태권도장의 운영이 바빠지며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데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 어떡하니?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걸 사?
시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사거나 먹기만 하면 저 소리를 했는데 사실 그 돈은 남편 돈이 아니고 다 우리 친정 엄마가 저한테 몰래 보내준 돈이었어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저에게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치를 부리는 성격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우리 딸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사서 입히면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왜 소중한 본인 아들 돈을 펑펑 쓰고 다니냐고 진지하게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저는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쓰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권도장은 날이 갈수록 잘 되었는데 그 근방 태권도장이 남편 학원이 아니면 있지 않아서 독점했기 때문에 그 동네 어린이들은 다 남편의 태권도장으로 왔습니다. 또 남편이 성격이 워낙 밝고 좋아서 영업력이 좋아 여기저기 학교 앞에 가서 직접 아이들에게 도장에 놀러 오라고 하며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고 그 지역 토박이라 아는 사람이 많아서 영업하기에도 쉬웠어요. 혼자 운영하는 게 힘들 정도로 잘 되어서 저도 어린 딸을 업고 나가서 태권도장을 청소하고 아이들 출석 관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초대박이 났다는 말을 듣고 우리 친정엄마도 매우 좋아하셨는데 저는 일부러 제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며 시어머니한테는 그때 당시 월 100만 원을 주고 우리 엄마에겐 고작 5만 원만 주었는데 그건 진짜 서운했습니다. 시골 노인한테 이 정도면 진짜 후하지. 우리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고생해. 그렇지? 난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리와 살며 집안일도 해주시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집안일도 제가 더 했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딸을 업고 집에 바닥을 닦고 쓸고 다음엔 빨래하고 요리하고 장보러 시장에 가고 바빴답니다. 엄마한테 5만 원을 주는 게 민망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털어 조금 더 얹어서 엄마에게 사위가 준 돈이라고 속여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결혼 생활을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딸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속상하게 만들고 서운함을 안겼어도 우리 딸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잘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둘이 살았던 어린 시절이 싫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들만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아빠가 없이 산다는 것은 때때로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었어요. 이건 진짜 아빠 없이 살았던 사람만 아는 심정인데 남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고 저는 아빠가 없었으니까 우리 딸은 아빠라는 존재가 있기를 바랐죠. 남편은 딸이 신생아 때는 바빠서 잘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딸이 걷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딸도 아빠를 좋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제가 혼자 꾹 참으면 되니까 힘들어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맞지 않아도 견디며 사니까 어느새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와 좋은 추억이 가득해서 그 기억으로 인생을 살았던 만큼 우리 딸한테도 저는 우리 엄마처럼 행복한 기억만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딸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친정 엄마를 보러 시골에 방문하기도 했었죠. 남편은 워낙 바쁘니 딸하고 둘이 엄마를 보러 갈 때도 많았는데 시골에 가서 딸하고 제가 어릴 때 놀았던 방식으로 놀고 친정 엄마랑 셋이 술래잡기도 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뛰어노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즐거웠습니다. 엄마도 우리 딸을 너무 예뻐하시고 저한테 하셨던 것 이상으로 딸한테 잘해주니까 딸도 외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저한테 먼저 조를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고향에 가면 우리 집 옆에 큰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썰매를 타면 그게 그렇게 재밌거든요. 어릴 때 엄마와 눈 뜨면 바로 달려가서 썰매를 탔었는데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둘이 타니까 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신기했던 점은 우리 딸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자기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썰매를 타는 것도 좋아했고 해질녘에 언덕에 올라가서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친정 엄마가 딸을 보고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언제 한 번은 우리 딸을 데리고 엄마와 셋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픈 감정은 절대 아니었고 그냥 거기 가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며 그리운 마음이 가득해서 그랬어요. 가난하게 자라지 않아 빈곤했던 기억은 없어도 그냥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련한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철봉이 그대로 있었는데 딸이 그걸 보고 저와 같이 달려가서 매달리는 것을 보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는 몰랐던 감정도 알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인 딸을 보니까 저를 그렇게 학교에 보내고 혼자 학교에서 제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지 궁금했어요.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혼자 어땠어? 안 외로웠어? 몰래 교실 너머로 훔쳐보거나 혼자 놀았지. 외롭지는 않았고 그냥 즐거웠어. 고요하고 적적하니 딱 좋아서 책을 읽기도 했고. 이상하게 저는 고향에 갈 때는 남편과 같이 가는 것보다 딸하고 둘이 가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면 서운했는데 고향에 갈 때는 같이 가자 하는 남편을 오히려 제가 떼어놓고 올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해도 고향에 다녀오면 금세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명절에도 해산물 요리만 하셨는데 제가 먹을 게 없으니 안 먹거나 과일만 옆에서 먹고 있으면 오히려 친척들이 저 먹으라고 밖에서 고기를 사오고 집에서 전을 만들어 오실 정도였죠. 남편은 알레르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산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근데 본인이 철도 씹어먹을 사람이고 가리는 거 없이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뭘 잘 못 먹었는데 고향에만 가면 자꾸 계속 뭘 집어먹으니까 딸이 어느 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엄마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을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가끔 딸을 데리고 영자 이모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 이모는 아들밖에 없었고 그 아들 형제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놀러 가면 그렇게 반기셨습니다. 특히 우리 딸을 되게 예뻐하셔서 갈 때마다 딸이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도 만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아들이 아니라고 별로 예뻐하지도 않아서 딸은 우리 친정엄마를 보러 가거나 영자 이모를 보러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딸을 나중에는 예뻐할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살며 알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외동이라 우리는 애초에 결혼 전에 사귈 때도 꼭 2명 이상 낳자고 했는데 자식 계획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선 아이를 3명은 낳고 싶었고 남편도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항상 보니까 형제 자매는 많을수록 좋다고 제 뜻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불행하게도 딸이 초등학교 때 아이를 가지긴 했었는데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뭐 넘어지거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유산한 거면 이유라도 알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 자연 유산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몸이 이상하고 하혈을 자꾸 하길래 산부인과에 갔더니 저에게 유산했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해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시어머니는 속상한 제 속도 모르고 이번엔 아들인 것 같았는데 유산했다고 대놓고 아쉬워했습니다. 본인이 꿈에서 금돼지가 달려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들 꿈이라고 저보고 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고 막말하기도 했었죠. 제가 아무리 참고 산다고 해도 저 말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 딸을 데리고 시골로 갔었어요. 들었던 말을 사실대로 다 말하면 엄마가 속상하니까 그냥 유산으로 아이를 잃어 너무 삶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성별 상관없이 꼭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아이를 잃었다는 게 속상했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옆에서 계속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속상해했고 그 뒤로도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유산 여파가 컸던지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아이가 더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와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남편과 저는 결국 그냥 새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거기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두통도 심해지고 신경통으로 살이 많이 빠지니까 엄마와 영자 이모도 제 걱정을 너무 하셔서 그만 걱정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또 이미 태어난 딸이 있으니까 딸과 이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점점 크며 저는 남편에게 분가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반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사는 것이 당연히 본인은 좋으니까 당연히 같이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더 들며 고집이 세지고 본인 말이 다 맞다 하며 고수하니까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두둔했어요. 혼자 남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옛날 사람이니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용돈을 그렇게 자주 주면서 우리 엄마는 어차피 혼자 시골에서 사시니까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했듯 저는 절대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비상금을 주실 정도로 엄마는 여유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나 혼자 키웠고 시골에서 돌보느라 애썼는데 왜 자기 엄마만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는 엄마로 인정하고 우리 엄마는 손쉽게 저를 키운 것처럼 말하는지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혼 때야 콩깍지가 있기도 했고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꼭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빵 터진 계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와 바람이 났어요. 무려 이 사실을 저는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는데 갑자기 딸이 자기 친구 민수 엄마랑 우리 아빠랑 단짝이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단짝이라니. 아영이 뭐 본 거 있어? 우리 아빠랑 민수 엄마랑 손잡는 거 봤어. 이상해. 민수도 나한테 우리 아빠랑 자기 엄마가 친구냐고 물어봤어. 딸의 말을 듣고 오히려 태권도장에 불시에 갔더니 진짜 민수 엄마가 있더라고요. 민수는 저도 아는 아영이 친구였는데 아빠가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빠가 없었으니 그의 심정을 알 것 같아 무료로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던 친구라 저도 당연히 누군지 알았고 민수 엄마와 얘기도 몇 번 해봤었어요. 아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기 때문에 학부모 회의나 체육대회 때 민수 엄마랑 대화해 본 적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민수 엄마도 태연하게 있기에 저는 처음에는 딸이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도 자주 하니까 그냥 넘겼는데 바람 사실을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같은 반 지수라는 친구 집에서 놀고 온다고 했었어요. 한 동네에 살기도 했고 지수도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라 저도 아는 친구여서 놀다 오라고 했는데 저녁 8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아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 딸을 데리러 지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혼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지수네 집은 태권도장을 지나쳐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들려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생각하고 태권도장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민수 엄마가 남편하고 둘이 장난을 치며 태권도장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막 손도 잡고 끌어안는 것도 보니까 누가 보면 제가 아내가 아니라 민수 엄마가 아내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친해 보였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것은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던 저예요. 여러분은 이런 제가 답답하실 텐데 막상 저런 모습을 보면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당장 가서 머리채를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성격상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 속상한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지수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혼자 놀이터에서 엉엉 울며 앞으로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냥 하염없이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엄마를 보면 안정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라 버스도 끊겼고 무엇보다 엄마를 이렇게 보러 가면 엄마는 분명히 제 걱정을 하실 게 분명하니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고
결국 제가 도착한 곳은 영자 이모의 집이었어요. 이모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모에게 울며 신혼 때부터 있던 일을 쭉 말해주었습니다. 이모는 들으면 너무 화가 난다고 중간에 제 말을 끊고 밖에 나가 바람도 쐬고 오기도 하고 찬물을 연거푸 들이키며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차분해지며 상황 정리가 되었습니다. 차분한 마음과 달리 착잡한 마음도 있었는데 바로 제 앞날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딸을 임신해서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장 이혼하게 되면 생활비도 없었고 직장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원망의 화살표는 남편에게 향했는데 왜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단을 만든 건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모는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네 엄마 땅 부자잖아. 고향집 주변 땅 다 네 엄마 명의야. 얘가 지금 왜 이래? 아, 사람 놀리니?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네 엄마가 말 안 했어? 네가 나온 초등학교 동네부터 네가 살던 집 주변 땅 다 네 엄마 명의야. 아마 아영이가 죽을 때까지 돈 펑펑 써도 남을걸? 여기에도 네 엄마 명의 건물이 몇 갠데.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라서 울던 것도 멈추고 영자 이모에게 물어봤는데 영자 이모는 오히려 이제껏 몰랐냐고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유명한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유복하게 자랄 정도로 집안 대대로 부자였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셔서 형제가 없던 엄마가 그 재산을 다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우리 엄마를 떠나갔기 때문에 저에게 아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나니까 그동안 왜 제가 가난하지 않았던 건지, 엄마가 어린 저한테 이 마을은 다 제 것이라고 했는지, 그게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알고 집에 갔더니 남편과 딸이 집에 있었습니다. 예, 너는 애 엄마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그렇게 다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아까 이거 빨래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이거나 어떻게 해봐라.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한테 뭐라 해도 이제 타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민수 엄마한테는 그렇게 방긋 웃었으면서 제 앞에선 웃지도 않고 피곤하다고 드러누웠는데 그걸 보며 기가 찼어요.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사실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딸을 등교시키고 무작정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는 제가 올 줄 알았는지 심지어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자마자 영자 이모가 이미 소식을 알렸다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나 진짜 어제 이모한테 듣고 황당해서. 내가 언제 숨겼어? 너한테 어릴 때부터 이 동네 다 네 것이라고 했던 거 잊었니? 그거 항상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무서워서.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와서 저는 엄마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해줄까 하다가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지만 진짜 특이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저는 집에 가서 신혼 때부터 당했던 시집살이를 말하니 엄마는 왜 빨리 말하지 않았냐고 뭐라 하기도 하셨죠. 엄마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를 따라 도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태권도장으로 갔어요. 제가 엄마와 등장하니까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그냥 잠깐 왔다고 하며 흘리듯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건물 새로 산 게 있는데 그거 보러 왔어. 정서방은 계속 수업해. 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은 저한테 몰래 와서 장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건물을 샀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 원래 돈 많은데
말하고 엄마와 같이 도장을 나와 영자 이모네 집으로 가서 신나게 저녁도 먹고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생전 저를 기다린 적 없던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영자 이모네 집에서 자기로 해서 저를 데려다 주러 엄마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남편은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장모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셔요? 제가 용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남편은 기가 막히게 진짜로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왔는지 딱 봐도 두툼한 봉투를 주더라고요. 이제껏 우리 엄마가 시골에 사니까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면서 건물을 살 수 있는 재력가라는 것을 알더니 저렇게 태도를 바뀌는 남편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제가 남편의 바람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다 말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서봐, 이미 늦을 대로 늦었어. 당장 이혼이나 해. 그리고 내가 샀다는 그 건물? 그거 당신 태권도장 건물이야.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진짜로 엄마는 건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건물을 샀더라고요.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남편에게 엄마는 그냥 순순히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내 딸 괴롭혔던 거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고 우리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타인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진짜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항의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엄마가 건물주한테 그렇게 말하면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손발을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저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람 피웠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미 정이 털릴 대로 털려서 그대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는데 예상 외로 딸은 자기는 이혼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행복한 게 좋아. 엄마랑 외할머니랑 이렇게 행복하게 평생 살래. 해맑게 외치는 딸을 보고 엄마는 역시 우리 손녀라고 좋아하셨죠. 그 뒤로는 엄마가 제 명의로 건물을 넘겨서 월세를 받으며 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살까 생각도 했지만 공부는 도시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엄마의 말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딸하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엔 엄마를 보러 딸하고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 셋이 모여서 대화하는 게 어찌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영자 이모도 같이 가는데 같이 한 방에 모여서 수다 떨다 자연스럽게 잠들고 일어나서 같이 라면을 먹고 마당에서 토마토도 키우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싶어서 참고 살았던 건데 딸은 오히려 제가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릴 때도 엄마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엄마와의 어린 시절은 제가 이렇게 딸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진짜 부모의 사랑만큼 대단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자식들과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라요.